오늘 방송은 그 임원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상법상 임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 보통 임원하면 이제 우리가 상법상 임원과 이제 세법에서 특히 이제 법인세법에서 임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임원에 대한 규정도 간단하지 않네요. 예, 그렇죠. 실제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원의 범위가 훨씬 큽니다. 상법에서의 임원의 정의는 등기이사다. 그리고 등기이사고 이사회에 구성이 돼 있다. 자, 등기이사 중에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도 나눠지. 그리고 상근 임원 중에서 이제 사내이사,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근 임원 중에도 등기이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상근이사 하면은 등기되어 있는 이사 중에 사회이사, 비상무이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비상무이사. 네. 이제 비상무이사는 우리가 통칭 그냥 비상근이사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그냥 등기는 안 하죠. 그리고 직원 중에 실제 등기 임원이지만 직원의 역할을 하는 이사도 있긴 하죠. 예. 이걸 뭐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이사예요. 그죠? 사내이사고 상근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세법은 상법은 요 부분들만 이제 임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 비상근 임원이나 직원 또는 사회이사, 비상무이사는 상법상에서는 보지 않고요. 법인세법에서는 반면에 이 전체를 다 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법률 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면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소위 등기 임원만을 임원으로 취급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직무의 실질을 보겠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예규를 보면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과 정관, 그 임원의 선임 방법, 직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예.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불리지만 대외적으로 임원의 명함을 갖고 다닌다. 네. 예. 그럼 이걸 임원으로 봐야 될까요? 직원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속적인 게 더 많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 비상근 임원인데 등기이사다. 그럼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등기 임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무의 실질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비상근 등기 임원에 대한 적용 여부의 예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명목상 이사 감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도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라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라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를 갖는다고 할 것임. 급여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그냥 명목상 이사 감사예요. 네. 예, 그래도 등기가 돼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임원이 직원과 다른 게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회사가 이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분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쉽게 말하면 꼼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 것이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는 예외라는 거예요. 꼼수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해서 뭐 급여를 본인 급여를 배우자한테 이렇게 일부 분산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인 임원의 역할도 임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지 장치를 다 해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이런 어떤 정확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에다가 적용 대상 임원의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자,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판례를 보면 어느 판례에서는 이제 회사는 임원이라고 정의했는데 본인은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임원이다라고 해서 임원의 적용을 받다가 막판에 이제 퇴직할 때 나는 근로자다. 여기 보시면 법원 임원이라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죠. 근데 이제 대표이사가 여기 일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이미 정해진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을 했지 본인이 어떤 경영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늬만 임원이었고 실제 하는 일은 위에서 오더받은 일을 그냥 수행하는 근로자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대기업,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S전자 같은 회사들의 보통 샐러리맨들의 꿈이라고 하는 그 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으로 봐야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대요. 사업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통 이제 인사권 행사를 하고 그 사업부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인사권 자체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근로자 아니냐 이렇게 본 케이스고 뒤에서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는 근로자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업무를 제공하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했다. 여기에는 이제 인사권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보험회사네요? 그렇죠.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근로자 아니다. 너는 임원에 해당된다. 이건 이제 법인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죠. 보험회사 임원은 임원이군요. 보험회사 임원을 다 임원으로 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사업부를 총괄했고 네. 그 사업부 내 인사권을 다 행사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권을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권한은 대부분의 보험사 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니까 판례는 임원인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잘렸나 보군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임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 임원에 대한 것들이 아까 뭐 세법상이든 아니면 상법상이 달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임원을 바라봤었을 때 가장 염두에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논쟁을 피하고 싶다면 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의 임원은 무조건 등기를 해라. 그리고 퇴직금에서 배제하고 싶은 임원이 있으면 일단 등기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 안 된 임원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퇴직금을 주고 싶어. 네. 그럼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등기를 하게 되는 등기 임원이 되는 순간 어떤 법적 책임을 져서 나 싫다. 네. 그럼 책임지기 싫다는 의미니까 그 사람 퇴직금 더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그냥 근로자에 준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든가 해서 퇴직금을 주고 싶은 임원은 확실하게 등기를 해라. 그럼 아까 대법원 판례처럼 소극적 역할이라도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어떤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을 안 하더라도 결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다 임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여부를 떠나서 등기 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실질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상법이든 세법이든 임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게 이제 직무의 실질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절세라든가 어떤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서 아내를 뭐 이사로 등재해 놨었을 때 그 아내가 급여를 받거나 퇴직금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까 임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자금권하고 인사권. 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업무라든가 자금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증빙을 잘 해놓는다 한다면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했었을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뭐 부인당할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처럼 등기 임원이지만 이 사람을 등기한 사유가 대표이사가 자금을 개인에게 분요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이다. 이게 명확하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권이라든가 또는 결재권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이제 통상적인 임원이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뭐 배우자를 하더라도 뭐 부당행위 될 소지가 적겠죠. 네. 그런데 등기이사로 등재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뭐 어떤 결재권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근거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가공인건비 이건 뭐 임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공인건비 혐의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제도적인 측면을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감사를 선임했다는 거는 상법상 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로 불리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 감사가 나중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배수를 적용받아 퇴직금을 받아갔을 때 문제예요. 그 임원의 준하는 배수를 적용해줬다는 거는 임원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배경에는 법에서 정한 감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격리를 보고 회계를 보고 하는 거는 그걸 감사해야 될 감사의 입장에서 감사가 직접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감사로 등재돼 있고 뭐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네. 오늘 방송은 임원에 대한 이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임원의 여부는 그게 뭐 등기가 되어 있던 미등기가 되어 있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업무에 대한 실질의 업무를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기억에 남았고요. 아까 판례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